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상담 이끌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 박철순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하나하나씩 좀 거론이 되면서 다음 주 시장이 어떨까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은 이번 주 좀 어떻게 보셨고 다음 주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먼저 종합주가 지수를 좀 봐야 되겠죠. 종합주가 지수가 그동안에 4월 달에 저점을 2234를 저점을 해가지고 3215까지 왔었죠. 특히 이제 3100선을 넘어서면서 거의 한 달 정도를 지수는 살짝 올라가지만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4월달 저점으로 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이번 7월달까지는 저점에서 50% 혹은 많게는 150%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저점에 산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 욕구도 생기고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심한 그런 저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고, 물론 중간에 이제 한미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래가지고 연기는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그런 부분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을 출발로 해가지고 일본, 그 다음에 EU 차근차근 자기들 스케줄대로 관세 협상이나 무역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연기됐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3100에서 3200 사이를 거의 한 달 정도를 기간 조정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목표치가 코스피가 3400을 아마 이번 8월 달 안에는 돌파하고 거기를 돌파해서 많게는 저는 3600까지 바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올라갈 때 주도주를 탐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공기업들 보니까 지역 난방공사,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또 한국전력, 한전. 자, 이런 종목들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은 원전을 하거든요. 자기 자회사인 한수원을 통해서 원전을 하는데, 그런데 그 한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전 모든 계약, 체코도 그 계약할 때 한수원이 본 계약자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전력은 그 한수원의 지분을 100% 갖고 있고, 그리고 한수원 같은 경우 연간 순이익이 5,600억을 내고 있는 그런 알짜배기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그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이 지금 43조입니다. 근데 한국전력은 한수원을 자회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3조로서 뭐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한국전력이 올해 16조고 두산에너빌리티는 1조를 겨우 넘는, 즉 16배가 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아주 우량하고 저평가된 회사인데, 제가 보니까 제가 한번 그래프를 잠시 봐도 될까요? 그래프를 제가 그 한국전력의 그래프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전력은 여기서 요 거래량이, 자 보시면은 저는 이게 매집봉이라고 보는 건데요. 과거에 그 한국전력이 상장해가지고 여기에서 통합 차트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터지고 나서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이제 그 상한선, 파란색 선이 이제 상한선인데, 그 상한선이 이렇게 상한선을 안 깨고 악의입을 계속 타고 가는, 살려서 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코스피를 3,400, 3,500 끌어올릴 때는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공기업들,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이런 종목이 가지 않을까. 특히 한국전력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적정가가 13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13만 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 다음에 탑키트는 1차 탑키트는 한 6만 5천 원까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면 두산에너빌리티 못지않는 어떤 강한
힘이 비축되어 있다. 거기가 악의 입에 녹아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기업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전략으로 잘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대표의 리뷰부터 먼저 해볼 텐데요. 바이오푸트 일단 최고 수익률 기준으로 23%가 됐는데요. 7월 7일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근데 바이오푸트 관심 있어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또 매수할 타이밍이 됐을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이거 추천드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매수를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날이 딱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3거래일 만에 20% 넘게 수익이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쉽게도 지금은 좀 긴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추천드렸던 그 수준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올라가고 났을 때 부담이 돼서 못 샀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도 반등을 보면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음식료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스트코라든지 아니면 GS 리테일 아니면 BGF 리테일 이런 대기업들과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사실 전 세계 유통회사 중에 가장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데가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트코와 20년 넘게 거래를 했을 정도로 제품에 대한 어떤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거를 우리가 코스트코와의 장기 관계로 우리가 미뤄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때는 또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중국과 같은 국가들로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 확장과 더불어서 실적 성장을 다시 한번 중장기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제품이 또 올해 한 30종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히트 제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실적이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흥행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시제품을 개발하는 그 단계부터 시작해서 유통하고 있는 유통기업과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잘 팔릴 만한 제품들을 미리 유통회사와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흥행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 음식료 대비했을 때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40% 이상 전년 대비해서 고성장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골뱅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목표가와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목표가 21,000원 그리고 손절가 14,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포트 일단 수익을 보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또 바이오포트 노려보시면 더 좋은 전략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박철순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월요일 공략주 지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아스테라시스라는 회사입니다. 아스테라시스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름은 조금 생소하지만 뭐 제품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사업이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K뷰티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응원을 많이 받고 있고 제품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수출에 어떤 엮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또 K 미용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활용한 장비죠. 리프테라라는 제품과 그다음에 고주파 장비인 쿨페이지를 주력으로 지금 제품을 생산을 하고 전량 대부분 다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거의 뭐 80%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높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모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굉장히 높은 60% 이상을 소모품 매출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품을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모품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품 판매와 그 다음에 소모품 매출 선순환 구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동사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쿨페이지가 출시된 이후 3개월 만에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초기 흥행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실적 기여도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내에 쿨페이지와 쿨소닉의 미국 FDA 승인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이 완료가 되게 되면 가장 큰 미용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주가도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 영업이익이 굉장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7배 이상, 그 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8배 이상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2.7배 정도, 순이익 같은 경우는 2.7배 정도 역시나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도 굉장히 실적이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7월 24일 날 보호 회수가 한 45%가 풀렸기 때문에
때문에 그 전에 주가가 많이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보호에서 풀리고 나서는 오히려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시초가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손절 라인은 9,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테라시스였습니다.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입니다. 자, 아스테라시스 월요일에 잘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